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이 무려 900명 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암매장된 건 아니었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굴이 시작됩니다. 현장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치훈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오늘 5.18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짜리 약도를 공개했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파견된 김무호령의 증언으로 시신 12구를 암매장한 곳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또 당시 상공수야단 하사로 복무했던 한 군인도 37년 만에 용기를 내 증언을 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도소 경비를 서면서 이송 중이던 시민들을 조준 사격하고 나서 감매장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당시 계엄군과 재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주 비공개 조사를 벌여 장소를 좁혔습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북측당장은 과거와 달리 지형지물이 조금 바뀌었지만 다행히 비교적 그대로 보존돼 있어 발굴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재단은 발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발굴은 고고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해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문화재를 발굴하듯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단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인 30일부터 발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세인 무릎사 자세로 집단 사격을 가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80위원회라고 해서요. 서류도 바꾸고 가짜 서류와 전쟁 중인 모양입니다. 37년 만에 이제야 털어놔서 속이 후련하던 이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신분증이 있으면 가슴에 얹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로 덮었다는 그 실상. 암매장 상황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광주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그 진상규명 작업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광주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목격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이 광주 시민들을 살해를 하는데 가담을 했다고 하는 목격담, 또 진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 3공수여단 15대대 부사관 김모 씨의 이제 증언인데, 당시에 이제 5.18 5월 21일, 1980년 5월 21일 날 그때 이제 발포 명령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15대대가 고속도로 인근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광주 교도소 있는 쪽으로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상황이 끔찍했던 것은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숨진 사람들을, 시민들을 끌고 와서 그 광주 교도소에 있는데 방치를 했다가 시신이 부패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광주 교도소에 있는데 그 주변에 텃밭 있는 장소에다가 묻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들은 광주 교도소 그 주변에 텃밭으로 활용됐던 그 장소에 이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일치되는 진술이 또 하나 나와서 오는 30일 시신 그 발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굴착기 작업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재소자의 증언과 오늘 당시에 계엄군으로 종사했던 분의 그 지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암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암매장이 됐는지, 그리고 암매장에 대한 발굴 작업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장소도 일단 특정이 됐고, 당시 이제 그 교도소에 이제 그 제소했던 것 중에서 이제 주로 모범수들이 있는데, 이 모범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밖에 나와서 뭐 이불도 털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당시에 목격했는 걸 보면 그 포크레인이 광주 교도소 주변에서 작업하는 걸 봤다라는 증언과 함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3공수 관련된 그분의 어떤 증언과 맞춰보면 실제로 당시에 그 여러 그 민간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 사살이 돼서 그 광주 교도소 인근에 암매장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일단 그 광주 그 특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문화재 발굴 방식으로 일단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신 자체가 이제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흙을 아주 털어내고 하면서 자세하게 일단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이게 밝혀진다고 하면
당시 이제 말로만 있었던 안매장에 대한 진실들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나 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런 안매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정언들이 이미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확실치 않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발굴할 수도 없는 사회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37년 만에 비로소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 줍니다. 네. 5.18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일제히 자, 그럼 유승민 의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스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고 이제 바른정당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분의 주말 사이에 주춤했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속도 제조를 하고 제동을 거니까 당 내에서의 반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먼저 의원님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네, 판넬 일단 저희가 뭐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아마 이런 생각할 네. 것 같아요. 속으로 이제 마이웨이, 이제 내 길을 좀 갈 것 같다, 네. 가겠다. 그동안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면 정치적 후원자로서 이제 동교동계의 어떤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만큼 어떤 정치적 성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스스로가 좀 정치적 비전을 세우고 나겠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유승민 지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통합파들이 탈당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소수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만약 저쪽에서 상황, 즉 박지원 전 대표만 좀 빠지면 네. 내가 국민의당을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겠다는 그런 또 속셈도 아마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보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박지원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친다면 내가 오히려 더 이것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좀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탈당하십니까 하니까 이거 내 속내를 들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탈당, 제 생각 들키는 부분. 나머지 이 호남 주축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아니 유승민 의원 그렇게 깊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대표와 손잡을 만큼 아둔한 사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네. 최근에 발언이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결이 뭐냐면 네네. 안철수 대표와 만날 수 있고 또 국민의당과 합당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분위기가 나가다가 네. 확 바뀐 게 안철수 대표랑 만날 생각 없다. 그 다음에 네. 일단 뭐 김성 의원과는 이제 갈 테면 가라 했는데 네. 다시 쓰신 거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 사랑은 하신 건가요 한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양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통합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실은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좀 변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사실 조금 웅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강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통합화에 대해서 아니 보수 개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스스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의당과는 그럼 보수 개혁은 어떻게 갖고 손을 잡느냐라는 비난을 지금 직면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자강론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이 보수 개혁의 기치를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다시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더라도 어차피 빅텐트다. 왜 그 빅텐트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경선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문 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지금도 그것은 가능하다. 개헌이라든지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두 분이 만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뭐 두 분 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잠시 나온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필요성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한 측면이 중간에 잠시 있는 거거든요. 전대가 코앞이야. 이게 전당대회 열긴 여나요? 예, 뭐 전당대회가 네. 11월 중순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그 흐름으로 가긴 갈 텐데 어쨌든 이제 통합파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들이 워낙 거세니까 네. 그분들을 좀 견제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아니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는 걸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건 이미 보여줬고 그래서 약간의 통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보수개혁과 새로운 보수는 어찌 되느냐, 극중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네. 하는 거는 이제 전대 치르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이해 다 된다. 그럼 뭐 전대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은 뭐 내가 더 크니까 덩치가 네. 내한테 흡수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의당은 오히려 바른정당 자강파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내 밥이 네.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호남 중진 몇 명들한테 경고 날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른정당을 흡수하게 되면은 통합이 되면은 지역주의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동진도 되고 덩치도 키우게 되는데 당신들이 다가 아니다. 나에게 네. 압박 그만하라 하는 또 그런 메시지도 동시에 주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적과의 동침을 시도는 했습니다. 5월 동주가 됐는데 네. 하긴 했지만 이 침대가 안 부서질는지 배가 안 가라앉을는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20%는 뭡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는 20이란 숫자밖에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지난번에 당 싱크탱크에서 조사를 했을 때 호남에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통합할 때 지지율이 20%가 넘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뭐 싱글벙글했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20%가 지지율이 나오는 걸 가지고 싱글벙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당 의석이 40석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때 지지율 20% 나온다는 고작 20% 나오는 것에 저렇게 기뻐해야 하는가.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철수 대표는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 패착을 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네. 유승민 대표는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유승민 의원을 언론이 주목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보수의 브로맨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뭔가 좀 나중에 가서 대권 주자로서 좀 더 입지를 좀 굳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가한 소식 네 분과 함께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세인 무릎사 자세로 집단 사격을 가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80위원회라고 해서요. 서류도 바꾸고 가짜 서류와 전쟁 중인 모양입니다. 37년 만에 이제야 털어놔서 속이 후련하던 이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신분증이 있으면 가슴에 얹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로 덮었다는 그 실상. 그 15대대가 고속도로 인근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광주 교도소 있는 쪽으로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상황이 끔찍했던 것은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숨진 시민들을 끌고 와서 그 광주 교도소에 있는데 방치를 했다가 시신이 부패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광주 교도소에 있는데 그 주변에 텃밭 있는 장소에다가 묻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들은 광주 교도소 그 주변에 텃밭으로 활용됐던 그 장소에 이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안매장 상황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광주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이제 그 진상규명 작업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광주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목격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이 광주 시민들을 살해를 하는데 가담을 했다고 하는 목격담, 또 진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 3공수여단 15대대 부사관 김모 씨의 이제 증언인데, 네. 당시에 이제 5.18 5월 21일, 1980년 5월 21일 날, 그때 이제 발포 명령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이 무려 900명 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암매장된 건 아니었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굴이 시작됩니다. 현장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치훈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오늘 5.18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짜리 약도를 공개했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의 계엄군으로 파견된 김무호령의 증언으로 시신 12구를 암매장한 곳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또 당시 상공수야단 하사로 복무했던 한 군인도 37년 만에 용기를 내 증언을 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도소 경비를 서면서 이송 중이던 시민들을 조준사격하고 나서 감회장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당시 계엄군과 재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주 비공개 조사를 벌여 장소를 좁혔습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북측당장은 과거와 달리 지형지물이 조금 바뀌었지만 다행히 비교적 그대로 보존돼 있어 발굴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재단은 발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발굴은 고고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해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문화재를 발굴하듯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단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인 30일부터 발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서